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2021년 제1회 경기도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시험 대비해서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는 2020년도 서울시에서 봤던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역사 부분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정리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하면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맨 처음이 고대기, 그다음에 중세기, 그다음이 근세기, 그다음이 근대기, 그다음이 현대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고대기 하면은 뭐 AD 50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세기는 1500년까지. 그래서 1000년 동안이 시절이 있었던 게 중세기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세기 같은 경우에는 1850년까지 인 거고요. 그다음에 근대기가 1900년까지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두 개를 합해서 근세기 또는 두 개 합해서 근대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900년 이후를 현대기라고 보는 거고요. 이 중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근세기하고 근대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근세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세기는 테레비를 갖고 왔는데 오른쪽에 둘까? 라이트? 아니야 왼쪽에 둘까? 아니 가운데다 두자. 프론트. 뭐를? JCTV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은 라마찌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은 레벤훅을 얘기하는 거고 F는 프랭크를 얘기하고 J는 제너, 그다음에 C는 체드윅을 얘기하는 거고요. T는 토마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V는 베잘리우스를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나눴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비해서 근대기입니다. 자, 근대기는 제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외우자라고 표현했고요. SKWB PPH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S는 스노우를 얘기하는 거죠. K는 코흐, 근대의학의 아버지. 그다음에 W는 윌리엄 라스본. 그다음에 B는 비스마르크. 자, P는 페텐코프, 또 P는 파스테르. 그다음에 H는 홈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분들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중보건의 역사적 사건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요런 형식의 문제, 단골 문제인 건 아시지? 자, 제너가 우두종둔법을 개발했대요. 제너는 아까 근세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로버트 코흐, 아까 제가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대기 사람이에요. 세 번째, 베니스에서 패스트 유행 지역에서 온 여행자를 격리하였다. 패스트 격리, 이거 뭐예요? 중세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독일의 비스마르크 하면은 근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세인 답이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그래서 우리 테트로도톡신 하면은 이거는 보고독이죠. 예, 보고독. 그다음에 엔테로톡신 하면은 뭐예요? 장에 영향을 주는 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엔테로톡신도 있었고 뉴로톡신도 있었었잖아요. 뉴로톡신은 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혹시 기억하시죠? 세균에 의한 독. 요것도 조금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하면 특히 식중독 하면은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첨가물에 의해서 그걸 화학적 식중독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었었죠. 자,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독소형, 그 독이 내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감염형이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이때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독소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장에 영향을 주는 독소를 엔테로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엔테로톡신. 그리고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게 뉴로톡신이라고 표현해서 이 특히 신경 독소 같은 경우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독은 아까 말한 대로 테트라도톡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독소형 하면은 대표적인 게 또 포도당 구근 식중독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보툴리누스가 여기 또 해당이 되는 거고 뉴로톡신에 해당되는 감염형 하면은 살모넬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찍었으니까 복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테트라도톡신 하면 보고독이라고 표현했고 엔테로톡신은 예 자연독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 번인 거고요. 베네루핀 하면은 굴, 바지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스카린 하면은 버섯에 의한 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호구역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쪼금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보호구역 하면은 학교가 있으면 학교 정문에 세기둥이 있을 거고요. 세기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네 50 미터 이내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계선으로부터 200 미터, 200 미터 중 200 미터 중 절대를 뺀 나머지를 우리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딸랑 50 미터, 200 미터만 외우면 안 되고 예 출입문으로부터 50 미터, 경계선으로부터 200 미터 이렇게 딱딱 끊어서 외우셔야 되고요. 이러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 교육감, 교육감이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일을 교육장에게도 위임을 했지요. 그래서 교육장도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교장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관리를 하는 도중에 자 세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세워졌어요. 그럼 학교장이 교육장한테 예 의뢰를 할 거고 교육장은 교육감한테 의뢰를 할 거고요. 교육감은 행정의 장인 시도지사에게 인제 뭐 조치를 건의할 겁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해결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시군구청장은 행정의 장에게 "이거를 조치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 요렇게 중간에서 꺾어지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 그다음에 고 얘기도 학교 이사장이 학교 부지를 사서 "내가 여기다 학교를 지을 겁니다."라고 교육감한테 알립니다. 그럼 교육감은 30일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을 했어. 그럼 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왜? "스탠바이하고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 사실도 좀 알고 계셔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학교 부지를 산 사람이 "내가 여기다 학교를 지을 겁니다."라고 교육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육감은 30일 이내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요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문제는 좀 쉬웠을 겁니다. 자 보시면 절대 보호구역의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학교 출입문이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 미터. 그래서 답은 1 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 번입니다.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일본의 환경 오염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거. 뭐 당연히 이건 맞아 주셔야 돼. 우리 카드뮴 하면은 이따이따이 이거 아실 거고요. 자 이따이따이 같은 경우는 1961 년에 요게 밝혀진 거고요. 물론 그전부터 사건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카드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밝혀진 게 1961 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광산촌에서 생긴 거고요. 그 카드뮴 광산촌에서 이거를 폐광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죠. 그래서 요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요게 흘러서 마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 전체가 이제 카드뮴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답은 4 번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좀 보겠습니다. 오카이치 천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1950 년에 생긴 거고요. 이거는 석유화학 공단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인제 누출이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거의 80 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나마타입니다. 자 미나마타는 미나마타시에 있는 그러니까 요게 인제 해변이에요. 그래서 인제 수은을 만지는 공장에서 그 수은을 바다에 갖다 버린 거고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수은 중독에 걸리게 된 거고 그 허리가 휘어진 그 물고기들을 이제 일본 사람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게 미나마타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1956 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사건은 여러분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2011 년에 생긴 거고요. 후쿠시마는 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태평양 해역의 지진으로 인제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자 일부분이 누출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폐쇄됐는데 뭐 거기에 자꾸 원자로가 나오니까 그걸 바닷물로 씻어서 이걸 뭐 "내년에는 내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 데가 요 후쿠시마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뮴 하면은 이따이따이. 답은 4 번. 자 5 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외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것도 쪼끔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4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도수율, 그다음에 강도율, 그다음에 건수율 요 3 개는 무조건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다면 평균 작업 손실일수 요것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사총사하면 얘까지도 기억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평균 작업 손실일수. 자 도수율 하면은 얘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도시재건이라고 외우시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도수율은 근로시간 수분의 연 근로시간 수분의 그다음에 제 건수 곱하기 100만 시간입니다. 100만 시간. 그다음에 강도율은 강시손일이라고 표현했고 연 근로시간 수분의 손실일수죠. 손실일수 곱하기 1000. 건수율은 건평재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건평재건. 평균 실근로자 수분의 근로자 수입니다. 근로자 수분의 재건수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평균 작업 손실일수는 재건수분의 작업 손실일수가 되는 거죠. 작업 손실일수 곱하기 1000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재건수가 분자인 게 도수율 건수율입니다. 그리고 손실일수가 분자인 게 강도율 그다음에 평균 작업 손실일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강도율하고 평균 작업 손실일수는 사건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런데 비해서 도수율, 건수율 같은 경우는 얘는 빈도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고 자 보세요. 연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하면은 강시손일, 강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 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